안녕하십니까,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개념적사고 미적분 제2강인 수열극한의 심화 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랑 살짝 비교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 수열극한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연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풀어봤죠. 그러면 이 기본 연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번 느껴보자 라고 하는 건데, 만약 여기다가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라고 설명해 주면 바로 이 앞에 문장에 뭐가 존재하니 하면 식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데? 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하는 이 안에 바로 식이 존재합니다. 현재 여기에 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일반항의 표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식이 되겠죠. 이 감춰진 식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감춰진 식이 없대. 뭐 그러면 이건 땡큐한 거 아니겠어요? 감춰진 식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이것은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면 돼. 이게 되는 거죠.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하면 된다 라는 과정이고,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지 하면 두 번째 심화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자, 심화 연산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혹은 or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면 식이 존재는 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안에 an이라는 표현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존재한다? 바로 an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an이라는 일반항 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본형에서는 일반항 표현이 없었으니까 전체식을 다 알잖아? 미정계수는 있을지라도 전체식을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린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일반항의 표현이 들어가. 그래서 나 여기 식을 잘 몰라. 근데 문제를 풀래. 그러면 정답은 어떡하지? 라고 하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로 an의 식 구하기가 안 될 때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an의 식 구하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떨 때는 an의 식을 안 구해야 되고 어떨 때는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러면 an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것은 바로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 얘는 바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공부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갖고 공부할 거야. 그럼 여기는 목표가 뭐야?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단원과 단원 간의 통합형이야 라고 설명하죠. 단원과 단원 간의 통합형, 단원과 단원 간의 통합형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통합형 문제를 내는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는 연산만 갖고 문제를 풀겠다가 아닌 거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미적분을 가정해서 사실은 중학수학, 그 다음에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학 원의 다른 단원 이야기들을 한번 다 끌어당겨 보자 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구분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건지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먼저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현재는 여기서는 첫 번째 멘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문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이 된다. 첫 오프닝을 이렇게 하고 등장할 거야. 야,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수열이 있긴 있어. 야, 수열 있다고 라고 설명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이런 수열이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상대방이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어야 돼. 여기가 바로 조건문, 여기가 바로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 멘트 때문에, 이 멘트에 의해서 이거는 수열의 식을 구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수열은 존재하는데 수열의 식 구하기는 안 되는구나. 수열의 식, 다시 말하면 일반항식이라고 할까요? AN과 BN의 식 구하기는 할 수가 없다, 이 되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되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이 밑에 거는 단원과 단원과 통합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이 완성이 돼요. 보통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언급이 뜨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보통 일반적이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일반적인 배경을 먼저 깔아줍니다. 배경.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마마마마마마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뜹니다. 이 멘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 멘트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건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요 내용이죠.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반항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의 내용.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또는 선분 안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하자. 또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AN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상황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상황 정리를 목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가 바로 뭐냐면 중학수학, 그 다음에 수학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학상하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원 또는 수학2 이런 애들이 소재로서 오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낼 문제수가 너무 부족하잖아 라고 할 때 바로 얘를 가장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에서는 여기는 수열 AN을 구하는 겁니다. 수열 AN 구하기. 자, 아마 선생님한테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 수학원에, 개념적 사고 수학원에도 수열 파트의 이 문항은 또 나옵니다. 단지 이제 똑같이 AN을 구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거야?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문제를 낼 거냐, 그러니까 수학원의 수열 문제를 낼 거냐, 아니면 극한 문제를 낼 거냐, 똑같이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원래 수학원에 낼 수 있는 걸 아꼈다가 수열극한에 터뜨릴 수도 있고, 수열극한에 내고자 했던 포인트지만 이걸 아꼈다가 나중에 수학원에 출제할 수도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열 AN을 구한다는 건 반드시 꼭 기억할 게 식 구하기 또는 오와 최소한 흐름 파악은 해달라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은 물론 우리가 AN을 구해서 뭐 3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혹은 5와 AN을 구하다 보면 어떨 때는 1, 2, 그 다음에 3, 1, 2, 3 이런 식의 수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는구나, 흐름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흐름이 뭔지는 알 수 있다. 다만 흐름이 뭔지는 아는데 이거를 일반항식을 만들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흐름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여기서 뭐뭐를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뭐뭐뭐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하는 값이라고 하자.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목표는 뭐야? 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바로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을 구해라. 혹은 이걸 가지고 급수를 물어볼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전체 오늘 배워야 될 가장 큰 두 개의 카테고리를 먼저 스케치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면은 역시 an의 식을 구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an의 식을 구해서 이 극한의 식이나 아니면 급수의 식에다 입력을 해주겠다. 입력을 해서 연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의 식이 없으니까 an의 식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멘트.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덧붙여서 비교해주면 항상 이것은 조건문을 현재 보면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가 되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데 하면 구하는 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조건문화 나한테 맞춰서 풀어라. 조건문화 구하는 값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똑 띄어서 줘. 중요한 얘기겠어? A에는 내가 식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너의 일부분만 띄어서 줘. 부분 발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딱 철저하게 우리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서 푼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n과 bn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이 과정의 핵심 바로 이거.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 이게 되는 거야. 맞춰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죠. 아까는 뭐였어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푼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할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왜 그렇게 될 거냐 라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유는 바로 뭐야?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발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뽑아서 먹을 수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뭐다? 구하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조건문에서 부분 발치가 안 되니까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야. 조건문한테 통째로 가져와서 그 극한의 결과를 얻어가야 된다는 거지. 바로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한다. 먼저 뭐부터 정리해 하면은 구하는 값을 먼저 정리해 봐. 대신에 읽을 때 어떻게 돼? 배경, 조건문, 구하는 값. 특히 조건문과 구하는 값을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이걸 갖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은 누굴 건드리냐면 구하는 값을 변형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이것을 구하는 값을 조건문의 내용에 맞춰서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기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게 뭘까라고 할 수 있으니 최적화 정리라는 것은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현재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 BN에 관련된 현재 조건문에 맞춰서 그 결과를 뽑아내면 나머지는 기본 연산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는 요 과정은 필요 없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딱 요거 한 가지만 공부하자. 뭐 시험 범위를 바운드리를 크게 하면은 뭐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철저하게 이것만 출제할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둘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AN과 BN의 관계식을 대신해서 극한값을 뽑아오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야. 선생님이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극한의 성질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문제풀이 통해서 하나하나 맞출 테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싹 옮겨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6페이지, 7페이지에 있구나. 요 17페이지에다가 상반부에다가 적어두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17페이지 그 유형의 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선생님은 위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야. 물론 그 다음에는 통합형에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포스트잇 큰 거 있잖아요. 그 포스트잇을 통해 가지고 요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다 적어보세요. 상세하게 다 적어서 그 17페이지에다가 살짝 붙여놓으면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바로 칠판 정리하고 나서 두 번째 설명에서는 이제부터 극한의 성질, 그리고 문제풀이, 그 다음에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문제풀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심화연산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성질표를 볼 텐데, 현재 이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에요. 현재 성질. 이 과정은 해석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해석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AN과 BN의 식 구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질을 몇 개나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정답은 5개가 돼요. 몇 개? 5개. 그래서 하나하나 보일 텐데,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특징이 뭐지? 라고 하면 잘 봐두세요. 그냥 막 글씨 외우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수열의 종류가 몇 종류야? 그러면은 한 종류야. 설명할 수 있겠고, 내용은 뭐지? 내용은 그냥 수열의 극한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내용은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종류는 한 종류, 내용은 수열의 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설명하는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고 수렴한다면, 그렇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얘기인데, 첫 번째는 현재 이게 뭐지? 라고 하면 바로 같은 종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종류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야? 라고 하면 한 가지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한 가지. 한 종류야 이 뜻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 포인트인데, 바로 글씨를 외우면 안 돼. 리미트 뒤에 AN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AN이라는 일반한 글자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것을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이 되는 거야. 현재 극한 기호,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이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요 말을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2의 n승 곱하기 an이 3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의 an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편하게 우리는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면 표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줄게. 여기를 그냥 선생님 bn 잡아준다면 이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bn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모든 성질은요, 리미트 뒤에 있는 전체 식을 우리는 하나의 수열로 보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지. A는 일반항 표현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전체 식의 내용인 거지 결코 이것이 바로 그 글자 하나, 일반항 하나, 요 BN이라는 하나의 글자 이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이 된다면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잖아?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 흐름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쉽게 해줄게. 예를 들어 선생님도 옛날에 뭐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지만 뭐 서울랜드, 에버랜드 이런 데 가보면요. 특히 어린이날 되면은 줄을 엄청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사파리 열차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입구면 사람들 여기 줄을 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줄을 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 이 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때 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바로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줄을 섰을 때 이 줄을 쓰는 목적은 다 똑같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입구로 가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렴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줄 쫙 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와가지고 싹 와가지고 사람들 물어보는 거지. 아니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 서 있어?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왜 줄 서 있어요? 하니까 앞에 사람이 나는 사파리 입구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 그래요? 혹시 이 줄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누구냐? n번째 항인 거야. n번째 항도 알파로 갑니까? yes. 그러면 질문. 그 뒤에 있는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는 거죠. 결국 이건 하나의 목적성을 갖고 가는 값들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얘 또한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쵸? 바로 지금 하는 설명이 바로 그 뜻이야. 결국 수열의 흐름이 한 종류라면 AN번, 내 앞번째에 있는 항이 알파로 간다면 결국 n번째 항이 알파로 간다면 내 전번째에 있는 n-1번째 항이나 나 다음에 있을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둘 다 똑같이 어디로 갈 거야? 하면은 알파로 가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아시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면서 공부를 해주길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성질이다. 수열의 종류는 몇 종류? 한 종류. 그리고 실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이 둘 다 극한을 물어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야 라고 했더니 여기는 바로 수열의 종류. 수열의 종류는 몇 종류야? 라고 한다면 바로 두 종류야. AN과 B는 두 종류고 내용은 어때? 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나는 수열의 극한을 다룰 것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베타라는 값을 수렴하면 이게 된 거죠. 이면 또는 할 때 또는 일 때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때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an과 bn이 전부 다 알파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요 an 더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묶어버릴게.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더하기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얼마니? 라고 하는데 극한은 다가 서는 값인 거지 그거는 연산기호는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계산은 연산기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각각 정리해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알파. 얘는 알파로 갈 거고 얘는 베타로 갈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AN으로 갈 거고 뒤에 있는 것은 BN으로 갈 거다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이 값도 두 개로 쪼개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다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것은 베타분의 알파, 단 분모는 0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설정은 내가 이렇게 조건을 던지겠다는 얘기야. 뭐뭐뭐일 때. 이게 바로 조건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구하는 값. 얘가 바로 구하는 값이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현재 이렇게 수렴값 갖고 있는데 너 얼마야? 라고 묻는단 말이야.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 과정에서 중요 키워드는 앞에 설명했었죠?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한다.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변칠판에 보였을 때 이미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줘야 했는데 얘가 수렴을 한다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뭐에 맞춘다? 하면은 위에 있는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럼 간단하게 여기 1번하고 2번을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3, 4, 5번이 있는데 요 1번과 2번을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18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궁금한 거 어떨 때 안 구해? 라고 질문한다면 선생님은 앞에 있는 바로 이 단어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AN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N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무슨 수열이다 뭐 이런 언급도 없고 뭐뭐를 AN이라고 하자라는 멘트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AN에 대해서 뜨는 순간 우리 학생들 뭐 해야 돼? 아, 이거 수열 못 구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값. 근데 이게 0이 아닌 상수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체크를 했어요. 알파라고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an 플러스 1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an인데 여기는 an 플러스 1이래. 맞아요. 바로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구나. 그러니까 an을 만들었으니 an 플러스 1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n 대신 어차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항이라고 있어요. 하나의 항. 얘만 항이 아니고 전체가 항이라고. 그러면 이 an을 n 플러스 1로 만들어주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자 이게 되겠죠.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여기는 5의 n 플러스 1승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n번장이면 얘는 n 플러스 1번장이잖아 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극한값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하면은 a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나눠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문의 상황을 한번 잘 이용해 보는 건데 정리해 본다면 결국 이건 뭐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살짝 정리해보면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분의 5의 n 플러스 1승이고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3의 n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이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바로 뭐다? 알파분의 알파다 이게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이 왜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지? 라고 하면 0이 아닌 상수인 이유는 바로 이 값이 약분을 통해서 값이 1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뭐지? 라고 하면 바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얘를 제거하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본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번분수를 정리해 주죠. 그럼 얘가 내려오면은 5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값. 그 다음에 여기를 올려준다면 5의 n승에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요 부분만 먼저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현재 나는 요 부분만 먼저 계산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an이라는 일반항의 표현을 빼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변수가 없네. 거기다 요거 약분해버리면 다 약분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5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연산처럼 마무리를 해준다면 5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5가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요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5분의 3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5분의 3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얼마를 곱해 준다면 이 값인 1이 나오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쉽게 얼마다? 3분의 5구나 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나는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일반항식을 만들지 않고 주변값을 통해서 an과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주시오 라고 하는 설명이었어요.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컨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성질 두 번째를 봤더니 뭐라고 배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멘트는 수열 an과 bn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수열 an과 bn이라는 것의 의미는 나는 an과 bn의 식을 구할 수 없어 이 뜻인 거야. 그런데 현재 나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2야 이게 되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 플러스 1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an 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2가 나와. 또 n이 무한대 올 때 이 값이 얼마야? 그러면 7이야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bn의 식을 구할 수는 없어. 간혹 이거 꼭 주의해. 보통 선생님들 특히 뭐 학원 강사,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 뭐 과외 선생님 많지만 절대로 여기다가 예시문 만들기는 절대 안 돼. 조심해야 돼.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예시문을 만들어서 한번 입력해봐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시문을 만들어서 입력해보면 금방 구할 수 있을걸?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예시문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예시문을 만들어서 풀자가 아니고 an, bn의 식을 만들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값을 유도할 거냐라고 묻는 거야. 다시 말하면 an, bn의 식을 구하지 않고도 값을 구하는 방법. 그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과정을 보는 순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an, bn을 안 구하면서 어떻게 구해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바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라고.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an하고 bn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식은 뒤로 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an 앞에 있는 들어가는 식은 누구 하면 바로 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입력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 bn에 필요한 식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여기는 n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여기도 n제곱 더하기 1을 입력해 주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앞쪽에서 나오는 이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우리가 an의 값은 몰라도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야. bn은 구할 수 없지만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은 이 값은 7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라고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an, bn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며 앞에 있는 성질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그 an, bn 부분을 싹 잘라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는 10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온다? 바로 10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결과는 2분의 7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35다라는 값을 유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푼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성질편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배워봤어요. 바로 연장에다가 이 두 개를 바로바로 쓰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1번과 2번의 문제를 풉시다. 먼저 1번, 2번 문제를 풀고 다음 칠판에서 바로 연결해서 3, 4, 5라는 두 번째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 두 가지 완벽하게 지금 복습하였죠. 그리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매핑과 그 다음에 성질 두 가지 배웠던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해서 3번, 4번, 5번 갈 텐데 3번은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번에는 수열의 극한이 기본이 극한의 수열의 종류가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요, 수열의 종류는 바로 한 종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수열의 종류는 한 종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내용은 뭐야 하면,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급수가 혼합되어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종류는 한 종류인데 현재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합쳐 놓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지? 라고 했더니 생각을 해보자. 만약 급수가 멈췄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수렴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끝번째 항이 얼마로 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0이다 라고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라고 보여주는데, 물론 연산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급수 연산하는 과정이나 설명을 따로 나올 텐데, 지금은 성질편 먼저 배워보는 거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급수라는 건 뭐지? 라고 하면 항을 n 대신에 1부터 입력을 해서 무한번째 항까지 넣을 거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A1, A2, A3, A4에서 쭉 갈 거야. 나중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쭉 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멈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극한이라는 것은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번째 항 하나, n번째 항 하나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끝번째 항 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여기까지를 끊임없이 싹 다 더할 거야, 이 뜻이네요. 나 여기서 여기까지 싹 다 더해 줄 거야. 아니, 그 다 더했는데 그 값이 멈췄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멈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직도 계속 더할 게 많은데, 여기 더해줄 게 많은데 여기다가 값을 아무리 계속 더하더라도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끝번째 항이 양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1이면 값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기 때문에 값은 계속 올라갈 거란 뜻이야. 그쵸? 양수면?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를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값이 안 멈췄다는 건 양수면 올라가, 마이너스면 내려가. 그러면 값이 안 변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더해야 될까? 즉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A가 될까? 라고 묻는 거죠. A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A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딱 하나, 0밖에 없잖아, 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끝번째 항이 자체가 0밖에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리미트 n번째 항, 그러니까 n이 무한번째 항, 이 뒤에 가는 모든 항들은 싹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내용까지 0으로 간다는 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 하면 바로 이 내용. 얘가 뭐야 하면은 바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는 급수를 줄 거고요. 구하는 값은 누굴 줄 거야? 했더니 바로 극한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얘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은 뭐 해야 돼? 구하는 값에 맞추려고 하는데 만약에 구할 수 없다면 그때 조건문에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현재 여기서는 급수를 줬고 극한을 줬다면 최대한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 극한 쪽으로 가주자는 뜻인 거야. 현재 여기서는 알파라는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값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되는 거야. 알았니? 얘가 2021이든 2022든 이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멈춤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뜻이야. 얘가 극한값이 5 나왔어 4 나왔어 3분의 2가 나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멈췄다라는 메시지만 우리는 얻어가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뭘 주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 확인해봐. 급수를 주고 극한을 물어본다면 급수를 극한에 맞춰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다? 얘가 멈췄구나 라는 건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값이 0으로 가겠구나 라는 메시지로 바꿔달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좀 더 쉬워서 네 번째 과정은 어때? 라고 했더니 수열의 종류가 어때? 하면은 바로 두 종류다. 수열의 종류는 두 종류. 그리고 내용은 어때? 라고 한다면 내용은 바로 급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수학원에 나왔던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고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1대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쵸? 1대.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조건문. 요것이 수렴을 했다라는 것은 조건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 질문해 보자. 1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합인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연산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부 다 합이잖아. 그래서 연산교이기 때문에 요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곱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이렇게 상수값만 실수배만 해주면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n을 넣었을 때 뒤에 있는 an은 바뀌어도 앞에 있는 c는 공통인수로 계속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 c 곱하기 뭐 한 식으로 앞에 있는 값을 안 변하고 뒤에 있는 것만 변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건 c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과 같다 이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이 무엇이니까? 바로 알파니까 이것은 c 곱하기 알파로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는 값.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은 앞에 있는 이 조건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벌써 3번, 4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자. 살짝 또 지워볼게요. 그러면 3, 4, 5번일 텐데 가볍게 문제를 풀어본다면 현재 이 문제는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라고 설명했어요. 벌써 오프닝 발, 즉 위에 줄에서 뭐라고 해요? 난 못 구해 라고 선점포가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4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0이야. 그때 이거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그 다음에 5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다. 설명을 해서 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 여기는 얼마 나온다? 그러면은 50. 그래서 정답은 54다.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는 an의 일반항식 그리고 bn의 일반항식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2021년도 6월달 우평 문제인데 현재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이 10이야 설명했어요. 근데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문은 급수인데 구하는 값은 극한인 거야. 그럼 나는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다. 최대한 일단 맞춰줘야겠지. 그렇다면 이 설명은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이구나. 여기서 10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멈췄구나. 그러면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값이 10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흥정을 좀 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손님이고요. 얘는 손님이고 나는 가게 주인이란 말이야. 일단은 물건을 팔려면 손님한테 최대한 맞춰주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캔슬 되는 거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물건을 팔 거다라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돼요? 손님한테 맞춰줘야 한단 말이에요. 수학도 조건문을 가지고 이걸 풀려면 일단은 1차 단계는 구하는 값에 최대한을 맞춰보고 안 됐을 땐 거꾸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합이 11로 하는 값으로 수렴했네 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바로 요 값이 바로 0이다 멈췄다 라고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야. 됐죠? 더 이상 양보 안 돼? 오케이. 근데 이 문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an의 제곱 플러스 3n 제곱에 여기는 얼마냐면 an 제곱 플러스 n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최소한 이거에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은 못 구해도요, an 밑에 n 값 깔아주면 나 0 되겠습니다 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an이 두 개, 하나, 그러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제곱 나눠줍시다. 그러면 n제곱 분의 an, 즉 이거는 살짝 바꿔주면 n제곱이니까 이렇게 n분의 1로 빼줄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n제곱 분의 an제곱,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는 n제곱 분의 a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래? 나 0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면 1인 얘도 0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0이야 이게 되는 거고, 여기도 0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답 뭡니까? 하면은 0 플러스 1분의 0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정답은 1분의 3인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해 평가원 수능에서도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여기도 수열 AN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나도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조건문은 급수인데 현재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r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라? 이게 뭐지 하면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2an-3이 2다. 중요한 건 얘가 수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뭐냐, 그걸 좀 알아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조건문은 급수인데 구하는 건 일단은 극한이구나. 그러면 이 설명이 뭐야 하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3이라는 값은 0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2an-3은 0이구나. 그쵸?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얘가 0 나오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라는 값은 3 나와야 한다는 얘기고, 즉 an 값은 얼마 나와야 돼? 하면은 이거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r 값이 2분의 3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r 대신에 한번 값을 입력해 주면 2분의 3의 n승입니다. 플러스 1. 여기는 2분의 3의 n 플러스 2승이야. 그럼 플러스 2승 내려보내면 여기는 4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의 n승으로 나눠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3에 대한 n승분의 1, 여기는 4분의 9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n승분의 1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은 0 나오고 0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로 4분의 9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3번의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이제 극한의 기본 연산, 지금 배우는 심화 연산 정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 있어요. 전에 문제에서는 이런 급수라든지 극한 안에 뭐가 없었어? 하면은 AN의 표현이 없었고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AN의 표현이 존재하더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는 2강에서는 현재 뭐 한다? 나는 항의 식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어 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끝낼 텐데 바로 문제 6번과 더불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 설명은 뭐냐면 짜내기 정리예요.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사이값 있다, 뭐 짜내기 정리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짜내기 정리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네모, 그 다음에 여기는 AN, 여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모라고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면은 여기다 식을 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식을 주겠다. 여기도 뭐 하겠다? 식을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너는 어떠냐? 그러면 나는 식이 없어요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아니야. 동그라미 분의 an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양쪽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 값을 얻는다가 목적인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나는 똑같이 양쪽을 동그라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자,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 가운데에 있는 이 부등호에도 등호가 따라 붙습니다. 자, 이거 등호 왜 따라 붙어? 예, 그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식을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그러면 알파. 그럼 얘도 얼마로 가? 그러면 알파로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도,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값도 알파로 가지, 나보다 큰 값도 알파로 가지.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나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게 이 짜내기 정리, 샌드위치 정리의 키워드인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양쪽의 식을 통해서 가운데 값을 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구하는 값에 최대한 맞춰주면서 얘는 식이 없지만 얘는 식이 있다는 것은 그 있는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전 문제 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이 뭔지도 개념 설명 이어나갈 겁니다. 자, 살짝 지울게요. 여기는 17페이지 몇 페이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나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4 루트 n 곱하기 an 3n 플러스 2인데 상대방이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뭐 할 거야? 루트 9n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루트 n 곱하기 an 그 다음에 여기는 3n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나는 an이지 루트 an은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래? 그럼 양변을 제곱하지 뭐. 그럼 9n제곱 더하기 4 여기는 n 곱하기 an 여기는 제곱하시면 9n제곱 플러스 2 현재 요거의 제곱이니까 2, 3은 6, 6이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야, 나는 n분의 an이야. 분모에 n 있으면 좋겠고 분자에는 n 없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식에다가 9n제곱 더하기 4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 나왔죠? 그런데 여기다가 뭐 해라? n제곱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n제곱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 싹싹 지워지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여기다 뭐 해라? 리미트를 장착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 리미트를 이렇게 장착. 그러면서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극한에서 이제 등호가 붙는 거예요. 얘기했죠? 이 문제 풀이 끝나면 마지막 설명해 주겠다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값은 바로 9다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얘도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작은 값도 9로 가죠? 나보다 큰 값도 9로 오죠? 그러면 난 당연스럽게 얼마 간다? 9가 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갔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짜내기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짜내기 정리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서 풀어주는데 양쪽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 바로 그 성질에 대한 설명까지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AN보다 BN이 더 커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참값인 거야. 참값. 야, 식을 봤더니 AN보다 BN이 더 크대. N 대신에 1 넣을 거면 1, 2 넣을 거면 2, 3 넣을 거면 3. 뭘 넣든 간에 당연히 AN보다 BN이 더 커. 그렇다면 질문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어떨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은 참값이 아니고요. 무슨 값이냐면 근사값이라는 거죠. 근사값. 글쎄 이게 근사인지 근사신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오른쪽이 당연히 크다면 당연히 오른쪽의 식이 더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더 큰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뭐기 때문에 근사값이기 때문에 등호도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런데 BN이 뭐야 했다면 3 더하기 n분의 1이야. 이건 어때요? 내가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다 넣어주고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퍼펙트하게 AN보다 BN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태에서 극한값은 어때? 라고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 될 테니까 1 플러스 0은 0이죠. 여기는 3 더하기 0이니까 얼마 돼요? 3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BN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N보다 BN이 더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BN이 더 크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만약에 AN이 1 빼기 n분의 1이야. 1보다 작다는 얘기야. n분의 1 뺐으니까. 그런데 BN은 어때? 했더니 1 플러스 n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1보다는 좀 더 커. 얘는 1보다는 팩트는 작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도 AN보다는 누가? BN이 더 크다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야. 아, 그쵸? A는 1보다 작고 얘는 AN은 1보다 크니까. 팩트는 AN보다 BN이 더 큰데 질문은 극한값은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극한값은 어떠냐? 라고 한다면 요 극한값도 얼마 나온다? 1 나올 거고 얘도 1 나온다야. 그러면 이 결과는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성질. 이 성질에서는 뭘 몰라 하면은 AN, BN의 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AN의 BN의 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크다, 같다,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AN과 BN의 식을 명확하게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쓸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AN보다 BN이 더 커 라고 하면서 누가 더 크다는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AN과 BN의 식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극한의 값을 리미트를 부착하는 순간 상황에 따라서는 큰 경우도 있겠고 혹은 같은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호가 없지만 리미트가 붙는 순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극한의 성질, 짜내기 정리된 표현이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나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식을 명확하게 알면 둘 중에 하나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위다 아래다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1번과 2번의 경우를 다 정리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다라고 설명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5강에서, 2강이죠. 예, 5강이 된다. 2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 중에서 심화연산 중에 첫 번째 과정, AN의 식을 구할 수 없을 때의 성질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3강의 강의에서는 이제 급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